안녕하세요. 보구한의원 이정훈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보구한의원에서 하는 눈피로와 안구건조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안구건조증으로 한의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 보통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눈물도 수시로 점안하고 온찜질팩도 해보고 안과치료도 받았지만 눈이 계속 피로하고 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어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안구건조감이나 눈의 피로가 느껴지는 환자분들은 모니터를 많이 봐서 눈이 빡빡한 느낌이 들고 눈꺼풀이 무겁고 눈화장을 많이 하고 속눈썹 연장술을 하였거나 아이라이너 문신을 하시거나 눈꺼풀 다래끼, 속다래끼가 나서 쌍꺼풀이 잘 없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병이 자주 걸려 안연고를 점안하시거나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시고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받아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으며 쌍꺼풀이 자주 풀리거나 눈꺼풀이 무거운 분이 이러한 증상으로 고민을 하십니다. 안구건조감이 느껴질 때 시루머 테스트를 해서 눈물량을 검사하는데요. 보통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의 경우 눈물의 분비량이 적어서 안구건조감이나 눈의 피로감이 느껴지는 경우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즉,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안구방수가 잘 나오지 않거나 나온 안구방수가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꺼풀을 움직이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마이봄샘이 잘 막혀서 눈꺼풀이 뻑뻑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 주위의 근육, 특히 눈둘레근과 눈꺼풀 올림근과 같은 하루 종일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일을 하는 근육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안구건조 눈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우선 녹내장과 같은 기질적인 질환이 아닌지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압 측정기로 안압을 측정하는데요. 보구한의원은 비접촉식 안압계인 휴비츠 HNT1P로 안압 측정과 각막 두께를 측정을 하고 안압을 측정해서 정상 범주 안에 나오고 녹내장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인 중 안구방수의 흐름과 마이봄샘의 배출, 눈꺼풀 근육의 약화를 고려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추어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 안구방수의 흐름과 눈물샘의 원활한 흐름이 안 되는 경우는 안구방수가 빠져나가는 슐렘관 주변 조직의 치료와 눈물샘과 눈물이 빠져나가는 눈물소관, 눈물주머니를 이완시키는 치료로 근육과 지방층, 눈물샘을 치료하곤 합니다. 두 번째, 위아래 눈꺼풀에 30개 정도 분포하는 마이봄샘을 치료하여 마이봄샘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꺼풀 태의 이상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눈꺼풀 근육의 약화로 인해 눈의 피로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눈 주위의 근육, 특히 눈둘레근과 눈꺼풀을 드는 눈꺼풀 올림근을 치료해서 근육의 기능 부전을 치료하고 눈의 피로감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혹시 침치료로 이러한 미세 조직의 손상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침치료를 하여 조직을 재생시키고 염증,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신생세포를 증가시키고 혈관 신생과 유가 조직의 형성을 촉진해서 상처 회복을 촉진시키는 논문이 있고, 논문에 근거하여 침치료로 눈 주변의 조직을 회복시킴으로써 안구건조, 눈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연구에서 나온 안구건조증의 침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요. 안구건조증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일반적인 인공눈물약을 점안한 환자분들보다 안구건조 증상이 더 완화됐음을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논문에 의하면 인공눈물만 쓴 환자분들은 인공눈물을 점안하지 않으면 안구건조 증상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에 침치료군은 치료를 종료한 뒤 8주 뒤에도 안구건조증의 개선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논문으로 침치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됨을 보여주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상 눈피로, 안구건조증 한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성적인 안구건조증과 눈피로 증상에 대해서 보구한의원 치료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구보감이었습니다.